자, 시작해 봅시다. 자,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볼 거야. 다항식의 정리라는 내용부터 진행을 좀 합시다. 다항식을 갖다가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림차순이라는 방법과 그리고 오름차순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이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그럼 얘는 몇 차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3차식. 틀렸어요. 몰라요. 얘는 알 수 없어요. 그치? 지금 왜? 그치? 이게 얘들아 식을 봤을 때 우리 중학교 때까지는 보통 x 이런 문자들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는 항상 x가 문자라는 보장이 없어요. x가 문자일 수도 있고 a가 문자일 수도 있고 t가 문자일 수도 있고 k가 문자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식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반드시 무슨 문자를 정해줘야 되냐면 이게 교과서 용어는 아니지만 주인공 문자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줘야 돼요. 주인공 문자. 그러니까 저 식을 바라봤을 때 어떤 문자를 주인공으로 택해서 식을 바라볼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소리야. 주인공 문자.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여기서 주인공 문자를 갖다가 x라고 한번 더 볼게요. x라고 볼게요. 얘가 주인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표현을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x에 대한 다항식 이렇게 줄 거예요. x에 대한 다항식. 그럼 이 표현이 주인공 문자가 뭐라는 소리라고? x라는 소리라고요. 됐어요? 그럼 이제 주인공 문자가 x야. 바라봤더니 이제는 x에 대한 몇 차입니까? 그렇죠. 이러니까 이제 얘는 x에 대한 몇 차식이다? 3차식이다라는 걸 말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x에 대한 3차식이야. 그럼 여기가 3차항. 여긴 몇 차항? 1차항. 여기는 2차항. 여기는 상수항. 얘들아, 상수항은 나는 이렇게 말해. 그냥 0차항이라고 좀 이해를 합시다. 3차, 2차, 1차, 0차항. 괜찮니? 상수항은 그냥 몇 차항이다? 0차항. 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어차피 나중에 배울 거니까 0차항이라고 볼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내가 지금 다항식의 정리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러한 주인공 문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다항식의 정리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이지. 내림차순이야. 오름차순이야.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당연히 차수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겠어요? 내려간다는 소리예요. 차수가 높은 곳에서 어떻게 되는 거? 그치? 차수가 낮은 것으로. 왜 안 써져 잘? 차수가 낮은 곳으로 이렇게 가는 방법을 우리가 내림차순이라 그러고요. 오름차순이란 건 당연히 반대겠지. 차수가 낮은 것에서 차수가 어디로? 그쵸. 높아지는 곳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오름차순이라고 하더라. 그럼 당연히 얘들아, 차수 얘기 나오신 거니까 이 차수 얘기를 보시려면 당연하게도 방금 했던 무슨 문자를 설정해줘야 돼? 주인공 문자. 반드시 주인공 문자. 이것을 체크하자. 주인공 문자를 반드시 체크하여서 여러분들이 식을 갖다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이 주어진 식을 갖다가 내가 x에 대한 식이라고 했다, 얘들아, 지금. 얘를 갖다가 내가 내림차순 정리를 해볼게요. 내림차순 정리를 하시면은 차수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쓸 거니까 제일 높은 게 몇 차야? 3차. 그러니까 얘부터 쓸 거고요. 그 다음 몇 차 써야 돼요? 2차를 바라보니까 누가 있어? 2x제곱이 있지. 됐니? 그리고 1차 누구 있죠? 마이너스 3x 그리고 플러스 5 이렇게 있죠.
차수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름차순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오름차순. 그러면 차수가 올라가야 되니까 제일 낮은 몇 차부터 보는 게 맞아? 빵차부터, 0차부터 보면 되지. 상수 누구 있어요? 5 있고, 그 다음 1차 있고, 그 다음 2차 있고, 마지막 3차 있고. 가능하겠니? 가능하겠니?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해가 됐어요? 됐어요? 얘들아, 주인공 문자 결정하잖아. 주인공 문자 결정하잖아. 그러면 주인공 문자가 지금 이 상황에선 X라고 했거든요. 그쵸? 근데 이 식에는 X밖에 없지만 만약에 X랑 Y가 같이 있다고 쳐보자. 식에 중간에 막 무슨 Y, 어쩌고저쩌고 Y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주인공 문자가 X인 거니까 Y라는 문자는 문자라고 봐야 될까? 숫자라고 봐야 될까? 무조건 숫자라고 봐줘야 돼요. 자, 무슨 소리냐면 주인공 문자가 결정되면 나머지는 무조건 숫자 취급을 할 건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딱 예제 하나만 더 쓰고 다음으로 가봅시다. xy 제곱 플러스 x제곱 y 마이너스 3xy 플러스 2x 빼기 y 플러스 5 이런 식이 있어요. 미쳐버리는 식이죠. 이거 몇 차 식이에요? 그치, 그렇게 말해야지. 몰라요라고 해야지. 주인공 문자가 결정이 안 됐잖아. 그치? 자, 이 식을 갖다가 내가 x에 대한 식이라고 주인공 문자를 하나 잡아볼게요. 그럼 얘는 x에 대한 식이니까 y는 무슨 수 취급을 할 거야? 숫자 취급을 하실 거야. 니네가 알고 있는 3, 2 이런 숫자처럼 볼 거라고. 자, 그럼 x만 눈에 불을 켜고 싹 보시면 x에 대한 몇 차식이지? 그쵸, 얘는 2차식이에요. 맞죠? 자, 2차식이야. 식 정리 좀 해볼게. 자, 우리 정리할 때 얘들아, 이게 일반인이야, 이게 일반인이야? 너네 정리할 때 이게 편해, 이게 편해? 위에 게 편하지? 우린 내림차순 정리하지? 자, 내림차순으로만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시면, 해보시면, 자, 제일 높은 것부터 쓸 거니까 x 몇 차부터 찾아요? 2차부터, 저 누가 빵차라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2차부터 찾을 거죠? 자, 2차랑 어딨나요? 여기 있죠? 됐죠? 야, 그럼 이거 쓸 때 여러분들 이렇게 쓸 거야? 저렇게 쓸 거야?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쓸 거야? 위에 거, 아래 거? 아래 거지? 아래 거지? 왜? 안 들려? 뭐라고요? 위에 거처럼 쓰고 싶어? 자, 봐봐, 얘들아. 너네 2x제곱이 있어요. 숫자를 앞에 쓰지? 그치? 너네 이렇게 쓰나? 이거 좀 그래요. 그쵸? 뭔 말인지 알지? 숫자를 앞에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림차순 쓰실 때 x에 대한 2차항을 이쪽으로 바라볼 거고, x가 문자니까 y는 무슨 수라고요? 숫자라고요. 그러니까 y를 앞으로 빼서 써야지. 괜찮냐? 그러니까 이 식을 정리해보시면 y의 x제곱이 될 거고, 이제 1차항을 바라볼 거야. x1차항입니다. x1차항. 그럼 x1차가 어디 있는지 바라봤더니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도 있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2x에다가 빼기 3xy 플러스 1 이런 식이 있으면 이거 x끼리 계산하려고 할 때 x로 뭐 해줘요? 이렇게? 묶어주지. 그럼 남는 게 2 빼기 3y 괜찮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묶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쓸 때는 2-3y에 x가 붙어 있어요 쓰시잖아. 맞니? 2x 플러스 3x도 사실 x로 묶어서 2 더하기 3 해가지고 5x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얘도 마찬가지야. x 1차항이 여기 있어. 나는 x로 묶어줄 거야. x로 묶어줄 거야. 그러면 여기서 x가 튀어나갔으니까, 묶였으니까 나머지가 누구 있고? y제곱이 있고요. 여기도 x가 묶여져 나갔지? x 묶여져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3y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y 이렇게 갈 거고, 얘도 x 묶였으니까 플러스 얼마라고? 2라고 이렇게 잡아주면 x에 대한 1차항이 완성이 되신 거야. 여기까지 됐나? 자, 이제 x 없는 거 빵차식 보실 거야. 빵차식 누구밖에 없어요?
요만큼밖에 없죠. x 없는 곳이 여기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기 쓸 때는 그냥 뭐라 쓰면 돼? 마이너스 y 플러스 5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납득돼요? 되겠어요? 야, 그럼 얘들아, 너네 알고 있는지 보자. 여기서 2차 항계수가 누구예요? 2차 항계수. 우리 지금 x가 주인공 문자야. x에 대한 2차 항의 계수 누구예요? 그렇죠. y예요. 이거 숫자라니까? 숫자 취급하기로 했잖아. 그치? y고요. 1차 항계수는 어떻게 돼요? 1차 항계수는 1차 항의 계수니까 요 앞에 있는 게 싹 다 계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쓰시면 돼요? y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2 가능할까? 네, 마지막 상수항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상수항은 마이너스 y 플러스 5 이렇게 잡아주면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나요? 됐죠? 얘들아, 실제로 이거 내림차순 정리하세요 이런 게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사실 매우 낮기는 해. 매우 낮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어차피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런 거 풀다 보면 식을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복습해 보시고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혼자 예식을 갖다가 y에 대한 식으로 바라봤을 때 내림차순 정리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혼자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나요? 그럼 y에 대한 내림차순이니까 y 몇 차인지부터 볼 거고 제일 높은 게 2차지. 그럼 2차 항부터 생각, 그 다음 1차 항, 그 다음 빵차 항. 이렇게 천천히 한번 묶어보시라고요. 아시겠나요? 이거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개념 노트에다 쓰세요. 알겠죠? 여러분, 이거는 웬만하면 안 쓰고 싶은데 너네 2 더하기 3이랑 3 더하기 2랑 어때? 같지? 이런 걸 무슨 법칙이라 그래요? 그치? 순서 바꾼 교환한 거. 교환 법칙이 성립된다 그래요. 그래서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도 어떤 거임? 같은 거지? 이게 교환 법칙이라는 말은 기억하니? 그쵸? 그럼 얘는 어때요? 이렇게 해주면 얘가 이렇게 되지. 이걸 뭐라 그러지? 분배 법칙이라 그러지. 여러분들 이런 거 기억 알잖아. 그치? 근데 얘들아 이런다. 봐봐. 이 식으로 바꾸는 거 분배 법칙 맞아요. 그런데 요 놈 있지? 요 놈을 5가 공통이네? 5 곱하기가 공통이네? 해서 5 곱하기로 이렇게 묶어주는 이 과정도 분배 법칙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 얘들아. 너네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초등학교 때는 배우나? 안 배우겠지? 쓱쓱, 분배 이렇게 배우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분배인 줄 알아. 분배인 줄 알아. 이렇게 되어 있는, 전개되어 있는 것을 5로 이렇게 묶어주는 얘도 분배 법칙인 거야, 얘들아. 알겠니? 알겠죠? 분배 법칙 알 것 같고요. 그럼 얘는 어떻죠? 이거랑 이거 결과 어때요? 어차피 똑같지? 원래 우리 수학에서는 괄호부터 계산하는 게 맞단 말이야? 그럼 얘는 2 곱하기 3을 먼저 하고 나중에 4를 곱하는 거. 얘는 4 곱하기 1을 먼저 하고 마지막에 3을 곱하는 건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값이 똑같지? 그러니까 괄호의 순서가 괄호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그치? 이런 걸 무슨 법칙이라 하게요? 오, 결합법칙이라고 해요. 결합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분배법칙, 교환법칙, 결합법칙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맨 앞쪽에 있을 거야. 첫 페이지 아니면 두 번째 바닥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네모 박스만 좀 쳐주세요, 여러분. 이거를 필기까지 하기엔 너무 공간이 아까우니까 좀 네모 박스 쳐서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잘 알아두도록 하시고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갑시다. 잘 들어. 아는 것만 하지 않을 거야. 그냥 중간중간에 내가 막 변주를 주고 할 거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잘 들으시고 기존에 배웠던 친구들은 내가 과거에 설명했던 방식이랑 똑같이 할 거니까 느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A 더하기 B가 있어요. 제곱을 합니다.
얘 어떻게 되죠? 이렇게 쓰죠. 그쵸? 얘는 어떻게 돼요? a제곱 플러스 여기 괜찮니? 알고 있니? 얘들아 이거 할 때 내가 앞에 거 뒤에 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 앞에 거 뒤에 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자, 요 식은요 이름하여 무슨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에요. 이 완전 제곱식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개를 할 거냐면 앞에 거 제곱 플러스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제곱 이런 식으로 가주는 게 맞아요. 원리는 설명 못 해드려요.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궁금한 친구들은 이따 물어보셔야 돼요 나한테. 여기서는 앞에 게 얘고요. 요만큼이 뒤에 거예요. 여기서는 앞에 게 이렇게 쓰자. 여기서는 앞에 게 마이너스 a고 뒤에 게 플러스 b예요. 보시다시피 내가 부호를 같이 포함하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서 앞에 거 뒤에 거 이름을 붙여서 계산해보면 앞에 거 제곱하니까 얘 나오고요. 그리고 2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하니까 마이너스 튀어나가서 마이너스 2ab 보이지? 그치? 그리고 뒤에 거 플러스 b를 제곱하니까 b제곱. 이런 식으로 느꼈으면 좋겠다잉. 괜찮겠니? 좀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a 플러스 b와 이거 무슨 차 공식이라 하더라? 합차 공식이라고 하지. 그치?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름을 붙이죠. 앞에 거, 뒤에 거 이름을 붙여요.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둘 다 플러스로 해볼게요. 그래 주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요 합차 공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냐면 식의 형태가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랑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를 곱한 놈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빼기로 연결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는 거야. 그걸 한번 맞춰보자.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야. 자, 앞에 거 A, 뒤에 거 플러스 B 썼어. 그러니까 얘는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형태 맞은 거 보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식을 합차 공식을 적용시켜 보시면 앞에 거 제곱했고요. 뒤에 거 제곱했어. 근데 그 사이를 뭘로 연결해야 돼? 빼기로 연결.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렇게 좀 기억을 잘 하라고. 여기까지 괜찮나? 괜찮니?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되는 게 중학교 때까지 했던 공식이고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응용을 해보면 여러분들 이런 거씩 본 적 있을 거야. 갑자기 이렇게 분수 튀어나오는 거. 본 적 있지? 있어야 돼. 여기 공부를 했으니까. 얘도 얘들아 결국 두 개. 요 놈과 요 놈을 갖다가 더한 놈의 전체 제곱을 한 거니까 위에서 봤던 요 완전 제곱식 형태랑 일치하시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앞에 거를 뭐라고 볼래요? x가는 뒤에 거 뭐라고 둘 거야? x분의 2. 물론 플러스니까 이렇게 써도 괜찮고. 그치? 자, 똑같이 전개해 봅시다. 앞에 거부터 뭐 할 거죠? 제곱할 거고 그 다음 플러스 2배의 앞에 거에 뒤에 거 해줄 거지. 맞아? 그리고 마지막 뒤에 것까지 제곱을 해줄 거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얘를 정리해 주니 x제곱과 여기 x랑 x가 샥샥 사라지죠? 그러니까 플러스 얼마가 있어요? 4가 있고 마지막 x제곱분의 4가 있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알겠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막 이렇게 개떡 같은 숫자들에 이런 걸 물어보셔도 여러분들은 이거 완전 제곱식이구나. 앞에 거 마이너스 2x, 뒤에 거 플러스 x분의 3 해서 요 공식 그대로 적용시켜주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얘도 무슨 제곱식 형태야? 그쵸, 완전 제곱식 형태라는 거 반드시 좀 이해를 하고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속도가 문제가 없겠지? 없겠지? 자, 이거 기억 잘 하시고 이제 고등학교 버전으로 갑시다. 고등학교 버전.
자, 고등학교는 세제곱으로 시작을 하죠. 그쵸? 세제곱. 세제곱 이거 어떻게 해? A 세제곱. 얘들아 틀려도 괜찮아. 자꾸 말해봐. 그렇지.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렇게 되시는 거죠. 태연이 괜찮니? 얘도 마찬가지지 얘들아. 어떤 놈의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이에요. 그쵸? 얘는 제곱이었고 얘는 세제곱이지. 이거 똑같이 여러분들은 앞에 걸 A, 뒤에 걸 얼마? 플러스 B라고 두시고 이 식을 갖다가 전개하셨을 때 무조건 어떻게 쓰냐면 앞에 거 세제곱 플러스 3배의 앞에 거 제곱과 뒤에 거 한 번 그리고 또 3배의 앞에 거 한 번과 뒤에 거 2번 그리고 마지막 뒤에 거 3번 이렇게 되는 공식이었어요. 자, 이 원리는 과거에 설명했는데 오늘은 설명 안 할 거야. 이따 오셔야 돼 나한테. 이거 해주는데 얘들아 5분도 안 걸려. 증명해주는데.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대로 앞에 거 뒤에 거 적용시켜보면 요 놈이 요거 나오고 요 놈이 여기 나올 거라고요. 괜찮나? 그럼 같은 논리로 우리는 A 빼기 B의 세제곱도 쓸 수가 있던 거였지. 그럼 앞에 게 누군 거야 얘? A. 뒤에 거 누구죠? 그렇죠. 부호 항상 가져가기. 똑같이 해보시면 앞에 거 3번. 그치? 그 다음 3배의 앞에 거 2번이랑 뒤에 거 할 거지. 마이너스 여기 있으면 변태죠. 바깥으로 보낼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 3a제곱 b. 오케이? 그 다음 플러스 앞에 거 한 번, 뒤에 거 2번 할 건데 뒤에 거가 이거 제곱이니까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시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쓰면 될 것 같아. 마지막 다윤아 뭐 나와? 그치. 칼 던질 뻔했어. 마이너스 b 세제곱인 거 맞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개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부호가 어디가 마이너스가 있든 여러분들은 그렇게 막 당황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원리 원칙만 잘 지켜줘. 알겠니? 됐니? 자, 이렇게 쓰실 거고요. 자, 여기서 나는 바로 변형식에 대한 내용을 좀 해볼 건데요. 이 두 식에서 변형식에 대한 내용을 좀 해볼 거야. 난 여기서 요 놈과 요 놈에만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해. 집중을 좀 해보려고 해.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진짜 얘들아. 못 외우면 우리는 도태가 됩니다. 이거 저거를 써갖고 칠판이 좀 안 맞네. 그러면 내가 저 주황색으로 남아져 있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래 주시면 그 식이 어떻게 되냐. 세제곱이랑 세제곱 더한 것만 있으니까 나는 요 가운데 있는 놈을 저 세상으로 넘기겠습니다. 괜찮니? 그래주면 남아있는 게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a 제곱 b 마이너스 3ab 제곱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근데 이 식을 잘 보니까 얘들아 여기 3이랑 a 하나랑 b 하나씩이 다 공통이고 마이너스도 공통이지. 그러니까 얘를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은 그대로 있는데 요 여기 뒤에 있는 두 개 항을 마이너스 3ab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3 튀어나왔고 a 하나 튀어나왔고 b 하나 나왔어. 그럼 여기 남아있는 거 누구밖에 없고? a밖에 없죠. 그쵸? 여기도 마이너스 3 묶였고 a 하나, b 하나 묶였어. 그럼 남은 거 뭐 있어? b 있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주황색 식을 외우셔야 돼요. 됐나? 됐니? 근데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어루워 만져줄 건데 a 플러스 b 3개나 있고 여기 a 플러스 b가 1개 있지. 그럼 a 플러스 b가 공통이니까 또 이렇게 묶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묶어보자. 그럼 a 플러스 b로 묶어보니까 중괄호 좀 쓸게요. 하시면 여기 남아있는 것은 a 플러스 b의 제곱이 있고 여기 a 플러스 b 하나가 튀어나갔으니까 누구밖에 안 남아있어? 마이너스 3ab밖에 안 남아있지. 괜찮니? 그럼 얘들아 우리 집중 잘해봐. 여기 안에 a 플러스 b를 전체 제곱하는 건 요 완전 제곱식 형태였잖아요. 그치? 근데 거기 뒤에 마이너스 몇 ab가 있어 지금?
마이너스 3ab가 있지. 그럼 마이너스 3ab 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ab로 바뀌겠네? 맞나?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식이 a 플러스 b에다가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실 거라고요. 감당되니? 됐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주황색으로 바꾼 식들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식을 내가 뭐라 그랬냐면 옛날에 자매품이라 그랬지. 기억하라고 얘들아. 자매품 뭐 이상한 말이 있었다고. 기억해야 돼. 쌍쌍공식이야 얘들아.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이식도 있고 저식도 있어요. 위에 게 편할 때도 있고 밑에 게 편할 때도 있고 둘 다 편할 때도 있고요. 알겠나요? 둘 다 알아야 돼. 괜찮아? 괜찮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세제곱 빼기 세제곱 이것만 가지고 식을 조금 정리해 볼 거야. 똑같은 논리니까 좀 빠르게 해볼게요. 세제곱 빼기 세제곱만 쓰시면요. 얘만 쓰시면 이거 두 개를 얘 두 개를 넘기면 되죠. 그러니까 남는 건 a-b 세제곱에 플러스 3a 제곱 b에 마이너스 3ab 제곱이 나올 거고. 됐나? 됐지? 자, 그리고 그 식을 갖다가 내가 또 어떻게 바꿀 거냐? a 빼기 b 세제곱이고 얘는 3, 3. 부호는 달라. 3, 3. 묶을 수 있을 것 같고 a 하나씩, b 하나씩 묶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얘를 3ab로 한번 묶어보시면 3a 하나, b 하나 갔으니까 a 하나 남아있겠지. 여기도 3a 하나, b 하나 갔어. 그럼 b 남아있고 마이너스도 남아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쓰면 돼요? 이렇게. 주황색이니까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요. 그쵸? 이걸 갖다가 또 이제 뭐 할 거냐면 a 빼기 b, a 빼기 b 똑같으니까 a 빼기 b로 또 묶어주실 거야. 그럼 남는 게 a 빼기 b의 제곱에 플러스 3ab가 되실 겁니다. 됐나? 그럼 얘들아 이거 전개한 게 여기 있었을 거거든. 근데 거기다가 3ab를 더하거든. 그럼 여기다 3ab 더하니까 플러스 ab가 되시겠지? 맞아. 너 멍 때리니? 플러스 ab가 될 거니까 여기 남는 건 a 빼기 b에다가 여기 식 자체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될 거라는 것. 이 두 가지의 공식도 세제곱 빼기 세제곱의 자매품이 되십니다. 자매품이 되십니다. 외우셔야 합니다. 외워야 돼요. 모르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안 돼요. 자, 얘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고 얘는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야. 근데 요 각각의 첫 번째 주황색 식들을 보시면 생긴 게 비스무리해요. 그치? 뭔가 세제곱이고 3도 있고 뭔가 이렇게 또 괄호 묶여져 있고 각각 두 번째 줄도 형태가 비슷하지? 그치? 일단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되는데 이 형태는 외워줘야 되는데 부호가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인지가 조금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냥 설명을 하냐면 여기에 있는 놈이 지금 플러스잖아요. 그쵸? 그대로고요. 반대로고요. 그대로다.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었을 거야. 옛날에. 이게 플러스거든. 그대로고요. 여긴 반대로고요. 여기는요. 무조건 플러스예요. 이렇게 기억하실 거야. 잘 봐. 여기 플러스인 거 네모를 이용해서 그대로 반대 그대로였지? 여기서도 해볼게. 마이너스지? 그대로 반대 그대로. 느낌 와요? 그대로 반대 그대로. 이거를 그대로 반대 그대로. 됐니? 여기도 적용시키자. 요게 그대로 반대 무조건 플러스지. 얘가 그대로 반대 무조건 플러스다. 여기까지 가능하니? 납득이 됐니?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부호만 외우는 방법을 내가 알아낸 거니까
이런 식으로 외워주면 되고 결국 제곱이 들어가는지 곱한 게 들어가는지 3인지 4인지 이걸 외우는 건 니네가 해야 된다고 얘들아. 알겠어? 피타고라스 정리 외웠잖아. 그치? 3, 4 얼마야? 암산 되어 있지? 너네 외운 거야. 똑같이 해주면 돼. 알겠죠?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얘를 갖다가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A 플러스 B 플러스 C 문자 3개가 나오는 거에 대한 제곱식도 있었거든요. 그게 무엇이었어요? 제곱에다가 플러스 2배의 AB, 2배의 BC, 2배의 CA. 이거 했던 거 맞니? 맞니? 이것도 얘들아 내가 뭐라고 설명했었냐면은 앞에 걸 A, 가운데 걸 B, 뒤에 걸 플러스 C 이렇게 두시면 되지. 그치? 그래서 이 식을 갖다가 정리하는 형태가 어떻게 되셨냐? 바꿨어야겠다. 앞에 거 제곱, 가운데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그리고 2배의 2개씩 앞에 거, 가운데 거 쓰시고 2배의 가운데 거, 뒤에 거 쓰시고 또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쓰신다.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시키시면 돼요. 알겠니? 됐니? 얘들아 내가 지금 계속 앞에 거, 뭐 뒤에 거, 가운데 거 막 이름 붙이면서 하늘색으로 쓰고 있잖아. 이거 이러면 안 돼. 난 어차피 이 공식 아는데 이런 공식 난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난 앞에 거, 가운데 거, 뒤에 거 이런 말 안 붙이고 외워야지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 상태로 가져가세요. 내가 알려주는 대로. 알겠어? 왜 그러냐면 니네 풀어봐서 알지만 문제 풀 때 맨날 A, B, C 이렇게 안 나오거든? 2A-B 플러스 3C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알지? 그걸 대비해야 돼. 알겠어? 맨날 이렇게 오리지널 버전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납득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외우라는 대로 좀 외워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변형 공식 좀 하나 가져가 보자. 뒤에 뭐 해줘야 같아져요? 이제 도와줘. EAB를 뭐 해야 되는데? 자, 둘 중 하나야. 50%야. 뭐 해야 돼, 태연아? 어머나. 마이너스 해줘야 되지? 이렇게 해줘야 같은 거지, 얘들아?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맞죠? 이게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2AB 있는 게 지워져야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얘로 쓰면 어떻게 돼요? 그치? 여기다 플러스 2AB 해주면 되는 거지? 쌤이 저기 B제곱을 그치? 그런 거지? 깜짝이야. 그치? 여러분 그런 거죠? 그래요. 죄송해요. 그런 거죠? 눈물 날 뻔했네. 맞죠, 여러분? 되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것도 알고 있겠다. 요 놈은 이거를 넘겨져 있는 얘와 같을 거다. 이런 것도 가능하지? 괜찮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얘들아 이 식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오려면 A 플러스 B를 제곱해서도 앞에 거 제곱과 뒤에 거 제곱하니까 나오겠구나. 써보시고 원래 없어야 되는 EAB를 지워주면 되는 거고 이걸로 쓴다고 쳐도 A제곱과 B제곱은 나오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2AB가 있는데 그거 없애야 되니까 플러스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져가면서 외워야 돼, 얘들아. 그냥 무작정 저렇게 기계적으로 외우면 안 된다고. 최악이야. 알겠죠? 저 변형 공식 잘 알아두시고 문자 3개까지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남아있는 공식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순서가 좀 거시기 하네요.
여기 조금 더 이렇게 이어가도 괜찮겠지 얘들아? 순서를 좀 이어가 볼게요. 자, 이제는요.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문자 3개인데 심지어 세제곱이에요. 유일무이하게 이 공식 딱 하나밖에 없어. 유일무이하게 딱 이 공식 하나밖에 없어. 이 공식이 엄청나게 깁니다. 요렇게, 저렇게, 마구마구 이렇게 튀어나와요. CA 이렇게까지 튀어나와요. 엄청 길지? 엄청 길지? 그냥 외우면 돼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에 빼기 3배의 문자. 그럼 각각 문자 더하고 곱하기 문자끼리 제곱 더하고 2개씩 사이좋게 곱한 것들을 빼주자. 제가 만든 공식 아니야. 여러분들 외워야 돼요. 나도 어렸을 때 니네처럼 17살 때 배웠어. 알겠지?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외우셔야 돼. 너무 중요한 공식이고요. 아이고. 맞지? 자, 이놈에 대한 공식이 하나 더 있거든? 얘가 지금 내가 뭘 쓴 거냐면 이거 쓴 거지 얘들아. 이거를 바꾸는 공식이 또 하나 있단 말이야. 그 공식이 무엇이냐면 2분의 1에다가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해주는 식과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 실제로 전기에 보면 얘들아 봐봐. 전기 여기다가 잠깐 하고 지울게. 한 번만 느껴줘. 여기 전체 제곱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 가능하지? 여기 전기해주시면 b 제곱 더 마이너스 2bc 플러스 c 제곱이 되고요. 마지막 거 전기해주면 c 제곱 마이너스 2ca 플러스 a 제곱이 될 거야. 근데 그것들을 갖다가 지금 다 뭐 해달라고 했냐면 더해달래죠. 더해달래지. 그럼 남아있는 건 a 제곱 몇 개? 대답 좀. 2개. b제곱 몇 개야? c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이 2개씩이지. 근데 앞에 지금 몇 분의 몇이 있어? 2분의 1 있지. 그럼 다 나누기 2 해주면 되지. 그럼 얘 나오는 거 보이니? 끝이야.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 알겠어? 그냥 약간 요 공식이랑 요 공식은 얘들아 실제로 교육 과정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공식처럼 소개하게 되어 있어. 알겠어? 알아두시면 돼요. 마지막이 여기인데 여기가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이 있습니다. 제곱 역할은 똑같은데 얘는 마이너스고 여긴 플러스지. 그럼 여기서 뭐가 바뀌겠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어요.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C 플러스 A의 전체 제곱 이런 식으로 바뀔 거라는 거야. 궁금하시면 이것도 뭐 해보면 되게 전개해보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이게 원리가 나오는 이유를 사실 소개해 줄 수는 있는데요. 그 테크닉은 나중에 문제 풀 때 쓸 거니까 그때 가서 알려줄게. 일단 공식부터 눈에 띄게 외웁시다. 아시겠어요? 아시겠나요? 자, 그럼 얘들아, 요 식은 조금 더 정리가 되거든. 왜냐면 여기 긴 괄호가 여기 있으시단 말이야. 그럼 그거 대신에 얘를 쓰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붙는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괄호 열고 요 뒤에 거 긴 거 괄호 이거 쓸 거거든? 2분의 1 있으니까 2분의 1을 요 앞에다가 던져도 괜찮을까? 그치? 곱하기 앞으로 빼도 괜찮지? 그리고 남아있는 게 A 제곱 A 빼기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돼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물론 그냥 요 흰색만 알고 요 흰색 알면 얘랑 똑같네? 그럼 외운 걸 토대로 이 2분의 1 공식을 넣어주면 되는 건 맞아.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굳이 암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건데 얘가 바뀐다라는 사실 정도는 기억하자고요. 알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봤던 반배치고사 4번 문제야. 직각삼각형 ABC 해가지고 요식 있던 문제가 있었을 거야. 푼 놈이 한 문밖에 없었어요. 공식이 다 머릿속에 없었던 거지.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나요? 알겠죠? 얘들아, 일단 오늘 어쩔 수 없어. 암기 파티예요. 재미없고 암기 파티야. 외우실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좀 이해를 해 두시고요. 사진 한번 찍으시고, 구성을 좀 어떻게 할까? 그래, 한번 하고 이거 문제를 먼저 풀까? 하시고 여러분 이것부터 합시다. 우리 어차피 조금 늦게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좀 문제를 좀 풀고 쉬자 우리. 알겠죠? 뒤로 하나씩. 하나씩. 여기 지금 적어드리는 문제 번호만 풀고 쉬시면 됩니다. 네. 자, 일단은 답을 좀 맞춰볼게, 얘들아. 자, 1번에 3, 3번에 5, 4번에 3. 3번에 뭐라고? 예. 6번에 1, 10번에 49, 12번에 7. 자, 필수적인 것들만 나랑 생각을 좀 공유를 같이 해봅시다. 자, 일단 1번은 얘들아, 그 마이너스 3a 넘겨서 풀면 되죠? 그치? 그리고 2 나눠서 풀면 될 거야. 됐고요. 3번 봅시다, 3번. 3번. 맞으신 분? 푼 친구들은 좀 있다만. 오케이. 자, 요렇게 생긴 반원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중심이 5가 있고, 무슨 사각형을 여기다가 만들었냐면 직사각형을 만들었고 각각의 꼭지점을 A, B, C, D라고 하셨더라.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문제에서 OC 길이랑 CD 길이를 더했더니 X 더하기 Y 더하기 7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DA 길이랑 AB 길이랑 BO 길이를 더했더니 3x 더하기 y 더하기 13이라고 나와 있어. 그래놓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 직사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얘들아, 도형 나오면 니네는 항상 어려울 거야. 왜냐면 이 도형은 다 중학교 때 배웠던 성질들을 통해서 푸는 거거든. 자, 접근 한번 해봅시다. 문제에서 OC 길이랑 CD 길이가 나왔어요. OC 길이가 요만큼의 길이고 CD 길이가 요만큼의 길이야. 근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더했더니 X 더하기 Y 더하기 7이래요. 그럼 누가 X고 누가 Y고 누가 7이고 이런 걸 알 수가 없지. 그치, 얘들아? 만약에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 OC 더하기 CD가 4 더하기 7이래요. 그럼 둘 중에 하나의 길이가 4니? 둘 중에 하나가 7이니? 아니지. 얘가 1이고 얘가 10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만 바라봤을 때, 첫 번째 조건만 바라봤을 땐 요 길이랑 요 길이를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제 말 공감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새로운 문자 둘 거야. 이 길이를 몰아두고 A, 요 길이를 B라고 둬볼 거예요. 괜찮나요? 그리고 놓고 얘를 우리는 A 더하기 B라고 쓸 겁니다. 여기까지 가능해?
그리고 DA, AB, BO야. DA, AB, BO예요. 그쵸? 그럼 얘들아, 이렇게 보니까 결국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거든? 근데 아까 위에서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거든? 그럼 결국 이거 두 개를 갖다가 더해버리시면 요 좌변에 있는 놈 자체가 저 직사각형의 뭐가 돼요? 그렇죠. 둘레가 돼버리네. 괜찮니? 둘레가 돼버리네. 그러니까 우리 하늘색 말고 여기서 한번 해보자. 둘레니까 더해보시면 얘가 4x에 2y에 플러스 13이랑 제일 더했으니까 20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괜찮나요? 그럼 둘레 길이가 얘야. 그러면은 가로 길이 하나와 세로 길이 하나를 더했을 때 가로 더하기 세로를 하셨을 때 얘를 갖다가 절반 해준 2x 더하기 y 더하기 10 요거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됐지? 그럼 이렇게 되니까 얘들아 이거 다 지우고 이제 풀어봅시다. 가로 더하기 세로 해준 게 얘야. 근데 얘가 어머나 잠깐 방송사고야. 여기에 있는 놈이 이거 더하기 얘지. 그치? 세로는 있는데 가로가 아니라 가로의 얼마야? 절반이지. 그치. 얘가 지금 가로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얘가요 2분의 1 가로 길이에 세로 길이인 거 맞아? 그럼 얘네 둘이 연립하는 거 괜찮겠냐? 아래 거 빼기 위에 거 해주면 세로 빼기 세로니까 세로 사라지고 가로 빼기 2분의 1 가로니까 빼주면 2분의 1 가로 길이 보여요? 그게 얘 빼기 제 해주니까 x 더하기 3 남는 거 보이니? 괜찮니? 그러니까 나는 가로 길이만 구해주신다면 2배를 해주면 되니까 2x 플러스 6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얘네 둘이 바라보니까 가로 더하기 세로가 얘였는데 가로 길이가 얘래. 그럼 여러분들은 빼주면 무슨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세로 길이 구할 수 있는 거 보이냐? 얘 빼기 얘 해주면 가로가 쓱쓱 사라지고 세로 길이가 이것 빼기 저거니까 얼마야? y 플러스 4네요. 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직사각형이라는 것의 넓이는 결국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2x 플러스 6이라는 것과 저기에 있는 y 플러스 얼마야? 4. 이렇게 해서 넓이를 작성해주면 그냥 문제가 끝나버리겠네요. 괜찮나요? 괜찮나요? 얘는 애초에 문제 풀 때 문제가 좀 무난해서 사실상 이 반지름 길이 같은 거 써먹을 필요도 없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이해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들아 그냥 가족 것만 보고 뭐야 나족 것만 보고 뭐야 이게 아니라 가족 것 읽고 나족 거는 보니까 결국 전체 둘레 길이에 대한 힌트를 주는구나 라고 느끼시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 더해준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됐죠? 다음으로 갑시다. 이거 다 똑같은 거 찾을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4번은 얘들아 내가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야. 저걸 다 전기에서 푸는 사람은 너무 칭찬은 하겠으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 여기서 x, y라는 놈의 항에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나는 x, y만 나오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 x, y라는 항이 나오시려면 여기 x랑 여기 y 만나는 것과 여기에 있는 y랑 여기 있는 누구 만나는 거? x. 이것밖에 없겠죠? 그래서 위에 하늘색에서는 누가 나오냐면은 4xy가 나오고 주황색에서는 마이너스 x가 y가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개수를 물어보신다면 둘이 더해줄 거니까 몇 xy? 3xy가 될 거고 그때 이 xy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는 거. 다 전개하는 거 아닙니다. 넘어가 보시죠. 자, 6번은 힌트만. 저것도 얘들아 x제곱 플러스 2x라는 게 똑같은 문자라고 보이죠? 그쵸?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a라고 우리가 무슨 환을 할 수 있어?
치환해주면 저 주어진 식은 a 빼기 2라는 것과 a 플러스 2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a제곱 빼기 4. 무슨 차공식? 합차공식. 그래놓고 다시 a 대신에 뭘 넣어주면 돼요? x제곱 플러스 2x를 넣어서 제곱해주고 빼기 4인 거.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다. 됐니? 패스. 그 다음 10번. 10번은 안 해도 괜찮나요? 안 해도 괜찮니? 야, 10번. 어떤 위대한 우리 친구께서 이렇게 곱한 놈이 합차공식이니까 이렇게 쓰시고요. 이거를 곱하신 위대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누구라고 말은 못해요. 나오시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요 x제곱 빼기 1 나온 거랑 얘랑 곱해주면 합차공식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보여요? 또 이렇게 해주면은 x의 8제곱 빼기 1 괜찮지? 이렇게 해서 계산합시다. 이 문제에서 x 8제곱 줬으니까 8제곱 뭔가 쓰일 거라고. 정인이 뭐 저거 이상해? 배고파. 괜찮아? 안 되면 물어봐. 체크해놓고 물어봐. 자, 4더라 됐고요. 마지막 12번이에요. 애들이 변형을 잘 못합니다. 12번은요. x 빼기 y가 3이고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 18인데 제곱 더하기 제곱을 물어봤어. 그럼 일단 여기서 제곱이라는 것을 갖다가 활용을 할 건데 여러분들은 이 공식이 아까 네모, 세모 기억나냐? 그런 공식으로 적용시킬 수가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얘를 내가 자매품 공식 중에 얘를 갖다가 써보려고 해요. 되셨어? 네모, 세모, 네모 그거. 그치? 이렇게 해주니까 결국 3이라는 것을 갖다가 세제곱하니까 여기가 27이고 얘가 3이니까 너랑 만나서 플러스 9xy 해준 게 얼마다? 18이더라. 그치? 그러니까 9xy 냅두고 27을 여기로 넘기면 마이너스 9. 그러니까 xy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되실 것이다. 납득됐죠? 그럼 xy가 마이너스 1이야. 문제에선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하래요. 근데 얘는 이거를 갖다가 뭐 해주면 나와요? 제곱해주고 뭐 해줘요? 그렇지. 플러스 2xy 해주면 되는 거니까 3을 갖다 제곱하면 9 그리고 방금 xy가 마이너스 1이니까 2배 해주면 마이너스 2 그래서 정답 얼마? 7 됩니다. 됐나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찍으시고요. 다음 식의 나눗셈까지만 빠르게 가봅시다. 지우야 내가 버스 보고 있어? 네? 버스 보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졸라 친절하지? 자, 다음으로 갑시다. 얘들아, 우리 곱셈 공식이라는 것, 곱하기에 대한 내용을 봤으니까 이제 요 중단원 첫 번째 것의 마무리 내용이 나눗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눗셈이라는 내용을 갖다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겁니다. 나눠서 볼 거예요. 첫 번째, 자연수의 나눗셈. 그리고 두 번째가 다항식의 나눗셈. 요 두 가지를 볼 거야. 자, 교과서적인 용어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만들어낸 용어를 갖다가 좀 여러분들에게 주입시켜 볼 테니 잘 들어보고 합시다. 자, 제일 첫 번째로 1번. 자연수의 나눗셈부터 봅시다. 자연수의 나눗셈부터 볼 거예요. 자, 우리 다 초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이거지. 그치? 정상인이죠? 그러니까 요 놈을 13은 4로 나눴더니 몫이 3이고 나머지 1인 거 관찰되죠? 문제 없죠, 여기까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저 식을, 저렇게 쓴 식을 갖다가 무슨 식이라고 하시냐면 검산식이라고 초딩 때 배우셨을 거야. 검산식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에 있는 3을 갖다가 몫이라고 부르시고 뒤에 있는 얘를 갖다가 뭐라 부르더라? 나머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쵸? 이건 제대로 나눈 상태야. 근데 어떠한
나사가 하나 빠진 친구는 이런 친구도 있지. 이건 제대로 나눈 거야? 제대로 나누지 못한 거야? 잘못한 거죠. 또한 어떤 친구가 화끈하게 이렇게 나눠버릴 수도 있어요. 둘 다 제대로 나눈 겁니까? 제대로 나누지 못한 겁니까? 제대로 나누지 못한 거죠. 판단의 근거는? 오, 맞는 말이긴 한데 정확하진 않아요. 예준아 뭐야? 그치. 나머지란 말이 나와야 돼요. 나머지 조건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그쵸? 자연수의 나눗셈에선 여러분들이 항상 뭘 조심해 줘야 되냐면 나머지라는 것의 조건을 좀 조심해 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얘들아, 자연수의 나눗셈에서 나머지라는 것은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누구보다 작아야 되냐면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돼요. 지금 이 식에서 얘들아, 나누는 수는 누구예요? 4지. 4로 나누고 있잖아. 괜찮니? 4로 나누고 있지? 그러니까 4보다 작고 0보다는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지금 4보다 작은 게 아니지. 잘못된 거고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지.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2랑 4를 몫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돼요? 그러면 요 식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더 해줘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건데요. 여러분 이 나눗셈을 보시면 4랑 3을 곱한 다음에 그거를 위에서 아래로 빼주고 있지. 그러니까 결국 13이라는 숫자를 4로 몇 번을 빼주니 요런 얘기거든. 근데 이 식을 보시면 2번밖에 안 뺐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머지가 너무 큰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난 여기다가 뭐 해줄 거냐면은, 자, 여기서 내가 몫을 2, 나머지 5라고 쓰시면 얘는 틀리신 건데, 여기서 수술을 좀 해줄 거야. 이 식을 수술해 줄 거야. 나는 지금 나머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거 지금 덜 나눴다. 뭐 했다? 덜 나눴다. 나누다 말았다고. 그러니까 4를 한 번 더 빼주자. 해주니까 얼마 돼? 1. 이제 나머지 조건 되지. 그럼 4로 한 번 더 빼줘야 되는 거니까 2번만 빼는 게 아니라 몇 번 빼줘야 돼? 3번 빼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 번 더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실제로 몫은 얼마고? 3이고 나머지는 빼니까 얼마? 1.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돼요? 돼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얘들아 기존의 나눈 식에서 몫을 4, 나머지를 마이너스 3이라고 보려고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너무 많이 나눴다는 거 보여요? 4를 너무 많이 빼가지고 음수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시 4를 뭐 해주면 돼? 더 해주면 되겠지. 맞니? 그럼 4를 한 번 더 해볼까요? 얼마 나오죠? 1. 이제 나머지 조건 돼, 안 돼? 되죠? 4를 한 번 더 했어. 그러니까 이 말은 너무 많이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던 것이므로 4를 한 번 더 했잖아요. 그럼 나누는 횟수를 어떻게 해주면 돼? 한 번 덜 나누자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빼기 1 해주고 플러스 4에서 실제 몫을 3, 나머지를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봐주는 게 맞는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나요? 됐어요? 여러분들 이 식 자체는요, 덜 나눈 것이고요. 얘는 교과서에 없는 말이야, 얘들아. 얘는 더 나눈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보라색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나와 있던 잘못된 몫과 나머지였지만 이것들을 좀 수습해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여기까지 괜찮니? 됐니? 자, 두 번째로 볼게.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이에요. 다항식. 식이에요, 식. 식이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x에 대한 식이라고 좀 인정을 합시다. x에 대한 식이라고 인정을 합시다. 그럼 어떠한 식을 갖다가 어떠한 식으로 나눠주세요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떠한 fx라는 식을 갖다가 어떠한 gx라는 식으로 나눠주세요라는 소리예요. 그래주다 보면 여기에 당연히 몫이라는 게 생길 거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여기에 나머지라는 게 생기게 될 거야. 됐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몫을 qx라고 쓰시고 나머지를 rx라고 써요.
보여줄 거야 얘들아. RX라고 써요. 그래 놓고 위에 있는 QX를 우리가 몫이라고 인정해주면 되시고 이거를 나머지라고 인정해주면 되는 건데 이 나눗셈도 니네 마음대로 그냥 나누고 몫이에요, 나머지예요 라고 외워주는 게 아니라 무슨 조건이 또 이렇게 있을까? 나머지 조건이라는 게 이렇게 있을 거예요. 무슨 조건이요? 나머지 조건이라는 게 반드시 있을 거라고. 그치? 그럼 요 식에서 다음 식의 나눗셈에서 나오는 나머지 조건이라는 것은 반드시 너무 중요한 거야 얘들아. 이것 때문에 니네 시험 문제가 틀리고 맞고 이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이 나머지 조건은 나누는 식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똑같이 나누는 식 자체가 나머지랑 비교했을 때 뭘 비교할 거냐면 크다 작다를 나머지 식의 차수와 나누는 식의 차수를 비교해 줄 겁니다. 차수 몇 차인지 그걸 갖다 비교할 거고 어디가 커야 되냐면 나누는 식의 차수가 더 커져야 돼요. 나누는 식의 차수가 더 커져야 돼. 그러니까 나머지의 차수가 더 낮아야 된다고요. 더 낮으라는 거니까 같아도 안 되는 거지 얘들아. 괜찮니? 자, 이거에 대한 예를 하나만 딱 써봅시다. 뭐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요 놈을 갖다가 내가 나눌 거예요. 요 놈을 나누기 x 제곱 빼기 1 요 놈으로 나눠본다고 칩시다. 됐죠? 자, 나눠보시면 우리 진짜로 이렇게 나눗셈 기호를 이용해서 쓸 거야. 자,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여기를 x 제곱 빼기 1 됐지 얘들아? 자, 나눌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4를 몇 번 곱해야 13 그 근처까지 가는지를 놓고 푸는 거였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어떻게 나누실 거냐면 제일 높은 차수부터 볼 거예요. 높은 차수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요 3차가 사라지게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니네 알다시피 내려올 때 이 계산 빼기야 더하기야? 빼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뭔가를 써서 빼가지고 세제곱이 사라지고 싶다고. 그래서 어떤 놈을 여기다가 곱해줘야 세제곱이 사라질까? 그럼 여기 당연히 이렇게 세제곱이 와야겠지. 그래야 뺐을 때 사라지겠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x 하나만 곱해주면 되겠구나라. 괜찮나? 그럼 곱해봅시다. 곱할 때 또 얘만 곱하면 안 되지. 같이 곱해야지. 그러니까 x세제곱 빼기 얼마? x죠. 되셨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두 개는 사라지실 거고요. 이거랑 이거가 어떻게 돼? 사라지지. 그치? 얘랑 얘가 사라질 거라고요. 빼기니까. 그럼 남아있는 게 2x제곱 플러스 4인 상태다. 그치? 여기서 끝난 건가? 하고 봤더니 나누는 식이 몇 차야? 나누는 식이 지금 2차지. 그럼 나머지는 2차보다 어때야 된다고? 작아야 돼. 그러니까 1차거나 빵차. 상수여야겠지? 근데 이게 나머지 지금 돼야 안 돼요. 2차니까 안 되지. 더 나눠줘야 돼요. 지금 얘는 덜 나눈 상태야. 뭐 한 상태라고? 덜 나눈 상태야. 같이 매칭 좀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더 나눠봅시다. 그럼 여기 사라지려면 여기다가 뭘 곱해야 될까? 2를 곱해줘야겠지. 그러니까 곱해주시면 2x제곱에 빼기 2가 되시니까 위에서 아래 거 빼주면 얼마? 6. 됐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어진 식은 x제곱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누가 되고요? x 플러스 2가 되고요. 나머지가 얼마인 거야? 6인 거예요. 맞아요? 2차식 얘로 나누었을 때 요만큼이 뭐가 된다고 얘들아? 얘가 뭐가 된다고? 나머지가 되신다고요. 여기까지 돼요. 나머지 조건 만족하지? 오케이, 나눗셈 이게 끝이야. 니네가 똑같이 자연수 나눗셈 하듯이 똑같이 나누면 되는데 제일 높은 차수부터만 지워주면 되는 겁니다. 됐니? 이 방법 구태여 글씨로 쓰지 않을게요. 네. 그리고 우리는 요 주어진 초록색 식을 갖다가
마찬가지로 무슨 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검산식이라고 이해해 줄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됩니까? 됐나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fx를 gx로 나눴을 때 몫이고 나머지라는 판단이 검산식으로 쓰시면 fx는 gx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라는 표현 같이 매칭시키면 좋겠다. 자꾸 이렇게 x가 들어가는 이유는 x에 대한 식으로 나누시니까 이렇게 x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gx, qx 쓰는 거야. 얘는 얘들아 x가 있어 없어? 없지. 하지만 x라는 놈으로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얘는 x에 대한 몇 차식이니까? 빵차식이니까 rx라고 써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야. 되겠나? 괜찮냐? 이해되고 있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봐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검산식을 갖다가 좀 잘 써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네. 우리 요거 하나만, 어려운 거 하나만 좀 해보고 뒤에 문제 더 풀어보자. fx를 gx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라고 나왔대요. 라고 할 때 라고 할 때 근데 잠깐만. 야, 우리 원래 어차피 오늘 7시까지지? 너 7시 반이랬지? 자, 라고 할 때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을 보면은 gx가 나누는 식이지 나머지인 거지. 그럼 gx의 차수랑 rx의 차수 중에 누가 더 커요? g가 크다는 게 깔려 있는 겁니다. 알겠니? g가 더 차수가 높다는 걸 깔려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봐요. xfx를 gx로 나눈 나머지는 하고 물어봐요. 조금 어려운 문제 낼 수 있어요, 얘들아. 자, x 곱하기 fx를 이번엔 gx로 나누래. 그러니까 똑같은 fx가 아니라 x를 곱했지. 뭔가 좀 달라졌거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들아, 요 위의 식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위의 식에다가 뭘 곱하고 시작하는 게 좋겠어? 그치? 얘는 fx밖에 없고 얘는 xfx니까 곱하기 뭘 한번 해주자? x를 한번 해주자고요. 괜찮나? 그래주니까 남는 거 나오는 식은 xfx고 다 x를 곱할 거니까 x 곱하기 gx 곱하기 qx 그리고 여기다가 또 x를 곱했으니까 x 곱하기 rx 여기까지 가능해요. 됐어요? 얘들아, 어차피 위의 식은 문제에서 그렇다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똑같이 x 곱한 요 식도 당연히 성립하는 거, 만족하는 거 맞죠? 그쵸? 자, 근데 우리는 문제에서 말하는 x 곱하기 x를 누구로 나누고 싶은 거야? gx로 나누고 싶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를 내가 gx로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검사식 쓰는 중이야. 나누고 싶으신 거야. 그러면 봐봐. 요 식에 의해서 gx만 따로 떼우고 싶은 거니까 따로 떼우면 남아있는 건 x 곱하기 qx 괜찮니? 괜찮니? 그리고 뒤에 있는 놈은 그대로 이렇게 있었겠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식 정리? 괜찮나요? 그럼 봐봐. 똑같이 x 곱하기 fx를 gx로 나눴고 얘를 몫이라 보고 너를 나머지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내가 지금 해볼 거야 이제. 왜냐면 몫과 나머지 구하랬으니까. 그치? 해볼 건데 얘들아, gx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판단해 보세요, 빨리. 될까요? 안 될까요? 정인이 돼, 안 돼? 안 될 것 같아? 이준이는? 지우도 안 돼? 여론을 따라가시나요? 윤지야? 얘기를 해봐. 안 될 것 같지? 내 판단의 근거는 이러해요. 여러분도 이런 판단이어야 돼. 나는 지금 gx로 나누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gx의 차수와 얘가 나머지가 되어야 이게 몫인 거지. x 곱하기 rx라는 것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되어야 나머지가 되고 얘가 몫인 거지. 그치? 나누는 식보다 나머지의 차수가 낮아야 되잖아. 이래야 되는 건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얘밖에 없잖아요. g보다 r이 낮은 거야. 근데 얘는 g는 그대로인데 r이 x를 곱했으니까 차수가 어떻게 됐어? 하나 올라갔지. 그럼 이게 항상 작다고 말할 수 있니?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내가 이제 주황색으로 바꿔서 조건 하나 추가해 볼게요. gx의 차수가 2차고요. 얘가 0차. 즉 무슨 항? 상수만 나왔다고 쳐봅시다. 됐니? 그러면 얘가 여전히 이제 몇 차고? 2차고 얘는 상수에다가 x를 곱했으니까 몇 차가 되죠? 1차가 되시지. 여기까지 가는 1차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제 얘 나머지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안? 형 여기 2차고 여기 1차인데? 됐지? 그러니까 이러시면 여러분들은 나머지가 누구라고 인정해주면 돼요? x 곱하기 rx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주황색 상황에서 자 주황색이 없는 흰색의 상황에서는 얘들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주황색 상황의 조건을 주면은 나머지 얘예요. 그러니까 몫은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어디 있어? x 곱하기 qx라고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맞나? 나머지 조건을 먼저 만족하는지 항상 보고 거기서 나머지 조건 만족한다 싶으면 그게 이제 몫이 되는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됐니? 됐어? 색깔 하나 더 추가할게. 얘가요 2차인데요. 얘가요 1차였어요. 이럴 수도 있겠지. 그래주면 얘는 여전히 몇 차고? 2차고 얘는 몇 차죠? 2차가 되지. 야 이러면 이제 이걸 나머지라고 쓸 수가 있냐 없냐? 없지. 없지. 그러니까 지금 보라색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요 놈을 gx 2차식으로 나눴더니 나머지 나온 놈이 2차가 돼버리는 꼴이 됐거든요. 이러면 덜 나눈 거예요? 더 나눈 거예요? 덜 나눈 거지. 차수가 아직 충분히 낮아지질 않았어요. 요 보라색 상황은 덜 나눈 것이구나. 그쵸? 그럼 우리는 더 나눠주면 되지. 맞니? 그래서 나는 요 식을 이렇게 갈 겁니다. 요 식을 이렇게 갈 거예요. 나는 요 나머지가 지금 차수가 너무 높아. 그치? 그러니까 요 나머지를 뭘로 나눈 거 쓸 거예요? gx로 더 나눠주면 돼요. 되셨어? 자, 그러니까 이 보라색 상황에서 우리는 뭘 쓰실 거냐면 x 곱하기 rx라는 식을 gx로 더 나누어서 여기 있는 네모 박스 더하기 세모라고 쓸 거예요. 됐니? 요 식 뭔가 있을 거야, 얘들아. 숫자 있을 거라고. 그거를 gx로 더 나누고 싶은 거야. 그럼 당연히 몫과 나머지가 있겠지? 기억자에서 나눌 겁니다.
우리 예제 문제 하나 풀게요. 이따 나눠줄 거야. 그래 주면 이 주어진 식을 내가 어떻게 쓰냐면 gx 곱하기 x 곱하기 qx에 곱하기 기호는 생략 좀 할까? qx에다가 지금 요 놈이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요 놈이 gx 곱하기 네모 더하기 세모라고 쓸 것이고 우리는 지금 gx로 나눌 때를 보고 싶은 거니까 이 주어진 식을 gx로 묶어요. 그러면 여기 gx 안에 있는 x 곱하기 qx가 있고 여기도 gx 곱하기 네모가 있지. 그럼 gx가 묶이시면 누가 남아있니? 플러스 네모 있는 거 보여요? 돼요? 그리고 이거 플러스 세모 쓰면 되겠네. 여기까지 되냐? 그러면 이제는 얘가 지금 gx 2차식이고 이 세모는 gx로 나눴을 때 나머지지. 그럼 이 세모는 이제 g보다 차수가 어때요? 낮겠죠. 당연한 거지. 나눴으면 제대로 할 거니까 차수 낮아요. 그러니까 g보다 차수가 낮네. 그래서 여기서 보라색 결과로 우리는 나머지를 갖다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나머지는 세모라는 식이 될 거고요. 몫은 누가 될 거야 이제? 요 중괄호 안에 있는 놈이 다 되겠지. 중괄호 안에 있는 x 곱하기 qx 더하기 네모 이렇게 쓰실 거라는 겁니다. 자, 잘 들어봐 얘들아. 지금 이 설명을 했을 때 와닿으면 너무 공부를 지금 잘 듣고 있고 과거에 공부를 잘 한 거고요. 이게 와닿지 않는 게 일반적이야. 식이 없이 다 fx, gx, 뭐 rx, 네모, 세모 난리가 났잖아. 어려운 게 정상이야. 어려운 게 정상인데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뭘 느껴야 되냐면 이렇게 느껴야 돼. 나는 지금 문제에서 알려준 정보로 이놈을 gx로 나눈 나머지를 묻고 있는 건데 일단 xfx라는 게 주어진 식이 없으니 이 원래식으로부터 만들자야. 됐어? 그리고 지금 보라색 설명을 해볼게. 자, 그랬을 때 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g가 2차였고요. r이 1차였기 때문에 얘도 2차더라. 그러니까 이건 나머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더 나눠줘야겠구나라는 생각. 무슨 조건 만족하지 않았다고? 나머지 조건 만족하지 않아서 더 나눠줘야겠구나. 그러니까 여기 있는 x 곱하기 rx라는 놈을 원래 나누고 싶었던 gx로 더 나눠주시면 당연히 몫과 나머지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그것을 끼워 맞춰 보니 gx로 뭐 할 수 있었어? 이렇게 묶어주는 검산식 쓸 수가 있었지. 무슨 식 쓸 수가 있다고? 검산식. 그래 놓고 보니 얘 2차인데 얘 2차보다 낮아.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세모를 나머지 얘를 갖다가 목 쓰는 게 가능해지신다고. 정말 이해를 했니? 됐니? 무슨 조건만 지금 잘 째려보고 있는 거야? 나머지 조건만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 거야. 알겠어? 보라색은 나머지 조건이 문제가 생겼으니 더 나눠준 거고 주황색의 상황에서는 나머지 조건을 잘 만족하지.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나머지 목 쓰면 되는 거였고. 됐니? 근데 주황색도 없고 보라색도 없어. 흰색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괜찮나요?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그건 시험 문제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그쵸?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서 나눗셈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겠나요? 됐나요? 네, 사진 한번 찍으시고요.
자, 여러분들 그 교재 있잖아요. 교재 있잖아요. 그 교재에서 여러분 요거 하나만 좀 봅시다. 요거 하나만 좀 봅시다. 72번이요. 아, 이거까지, 70번 펴놓고 얘들아, 요거까지만 딱 더 하고 풀자. 요거까지만 딱 하나 더 하고 풀자. 이렇게 나왔대. fx를 누구로 나눠요?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x라고 지금 나와 준 상태야. 몇 차식으로 나눴죠? 1차식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몇 차식이야? 0차식. 태은아, 날 봐야 돼. 혹시 몇 번이세요? 아니, 지금 그 펴놓고 앞에 보면 돼요. 몫이 qx로 나머지가 rx. 그치? 그럼 rx는 나누는 식인 요 1차보단 낮은 차수겠죠? 1차보다 낮은 거 몇 차? 빵차식. 그러니까 무슨 수? 상수만 있을 거야. 상수만. 숫자만 있을 거라고. 됐지? 자, 이랬을 때 이 공을 문제에서 뭐라고 또 주냐면 fx를 이번엔 2x 빼기 4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 그래요.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 똑같은 fx를 갖다가 나누는데 나누는 식이 다르지. 그럼 자연스러운 생각으로 몫이 같으리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죠. 나누는 식이 달라지니까 몫이 다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니? 나머지도 같으리라는 보장이 있니?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qx를 똑같이 쓰면 돼, 안 돼? 안 돼서 쌤은 여기다가 너네 그 소유격 영어 쓸 때 오퍼스트로피 알죠? q 프라임이라고 쓸 거고요. 수학에선 프라임이라고 읽어 얘들아. 나머지도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r 프라임 x 쓸게요. 됐어? 이래놓고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q 프라임 x가 누군지 r 프라임 x가 누군지를 물어봅니다. 누군지를 물어봅니다. 누군지를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f는 똑같지? 그러면 f가 너고 여기 f도 얘잖아. 그럼 요 위에 있는 식이랑 밑에 있는 식이 둘이 어때야 돼? 똑같은 fx니까 같아야겠지? 딴 데 보지 마. 같아야겠지? 그치? 근데 이거 두 개 보니까 몇 배 한 것 같아요? 2배 한 것 같지? 2배를 했어요. 그럼 얘들아, 얘에서 얘로 넘어올 땐 몇 배 해주면 될까? 2분의 1배 해주면 앞에 거에다 한 2배 곱하고 뒤에 거에다가 한 2분의 1배 하니까 2배랑 2분의 1배니까 퉁퉁해서 1배죠. 달라질 게 없지? 아, 그러니까 2분의 1배가 될 것 같고 그럼 나머지는 서로 어때야 돼요? 같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은 암기하실 거야. 뭐 하실 거라고? 암기하실 거야. 그러니까 Q'X는 여기 QX에서 2분의 1을 곱해서 나온 놈이니까 얘를 2분의 1 QX로 잡으실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쓸 거니까 저기 썼던 상수 그대로 쓸 거예요. 이렇게 일단 답을 내리시면 돼요. 그래서 하늘색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다음과 같은 말이다. 나누는 식이 2배가 됐어. 그치? 그러니까 몫은 2분의 1배가 되신 거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더라? 그대로더라 라고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요 2배와 2분의 1배는 정확하게 무슨 관계냐면 역수 관계입니다. 역수 뭔지 알지? 얘들아 2의 역수가 얼마야? 2분의 1이야. 왜냐면 2를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역수해주면 뒤집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지? 네, 2분의 1인 거예요. 자, 왜 그런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볼게.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 fx를 나는 알고 있는 식이 얘잖아. 여기서 2를 뭐 해주면 돼? 묶어내주면 되지. 그럼 얘를 2로 묶어내주면 x 빼기 2의 q 프라임 x의 r 프라임 x가 되시거든. 맞지? 그치? 근데 이 식이 어떤 식이랑 같아야 하냐면 저 식이랑 같아야 돼요. 똑같은 fx니까. 맞니? 그래서 얘를 좀 다듬어 주면 얘를 x 빼기 2에다가 2q 프라임 x 이렇게 2를 안으로 넣어줄 수 있지. 그럼 주황색 밑줄 그은 식 위에 거랑 맨 아래 거 잘 봐. x 빼기 똑같지. 그럼 qx가 누구면 돼요? 얘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rx가 뭐가 되면 돼요? r 프라임 x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r끼리는 똑같고요. 여기 있는 놈의 q 프라임의 2배. q 프라임의 몇 배? 2배 해준 게 q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q 프라임, 이거 2 넘기면 q 프라임의 2배가 q 나오는 거. 똑같은 이유 괜찮니? 되겠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요 하늘색에 필기해드린 내용을 반드시 암기하시고 갈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아? 됐니? 요게 가능한 게 얘들아 항상 똑같은 fx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똑같은 fx를 x 빼기 2로 나눈 식이고 얘는 2배 해준 식으로 나눈 거니까 그때 이런 역수배 관계가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일 수 있겠구나 라는 게 통하는 거라고. 알겠어? 여기는 fx인데 얘가 xfx 이래버리면 바로 이거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만약에 xfx면 여기 설명했던 이 작업이 들어가야겠지. 양변에 x 곱하고 나머지 한번 확인해보고 이게 덜 나눈 걸까? 더 나눈 걸까?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알겠나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만 하시고 우리 문제를 좀 풀 거니까 여기 쪽만 딱 사진 마지막 찍으시고 합시다. 한 문제만 딱 풀어줄게요. 어려운 거. 둘이 알아? 같은 반이야? 같은 반이 되었구나. 또 여기 같은 반 있니 서로? 정연이랑? 네. 몇 반이야 그럼 이렇게 둘은? 9반. 여기는? 4반. 여기는? 예준아? 저기도 물어봐야겠네. 자, 우리 24쪽에 얘들아 73번만 딱 하나 같이 풀게요. 그리고 나머지 테스트 보고 끝냅시다. 지우는. 대신에 너는 토요일 같은 날에 나랑 확인해야 돼. 테스트를 안 보고 가니까. 남아서 보고. 토요일 날에. 아니면 금요일 날 봐도 되고. 토요일은. 73번. 자, fx를 갖다가 x 빼기 4분의 3으로 나누었더니 문제에서 몫을 qx라고 줬고 나머지를 r이라고 줬다. 맞죠? 여러분, 이번에는 rx가 아니라 r이네요. 왜 그럴까요? 나누는 식이 몇 차식이야? 1차. 그러니까 1차보다 낫지. 그러니까 굳이 rx라고 안 쓰고 r이라고 쓰는 거예요. 상관없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문제가 xfx라는 것을 뭘로 나누라고 했냐면 4x 빼기 3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쌤이 여기 설명했던 거랑 여기 설명했던 거 있지? 짬뽕한 어려운 문제야. 짬뽕은 어려운 문제야. 장담컨대 1단원에 있는 교과서 문제 중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것 중에는. 자, 바로 한번 같이 해볼게. 자, 일단 나는 얘는 F인데 이거지? 불편하지? 뭘 곱하고 시작할 거야? X를 곱하고 시작할 거야. 가능해? 그럼 네가 X, F, X고요. 다 X를 곱해줄 거니까 x의 x 빼기 4분의 3의 qx고 얘는 x 곱하기 r입니다.
그쵸?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돼, 얘들아. 알겠지? 아니야. 자, x 곱하기 r이라 썼어.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나는 4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한 거거든. 근데 여기 지금 4x 빼기 3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하지만 요 xfx는 똑같은 형태로 맞춰졌지. 그치? 그래서 나의 잠깐만. 지우 어머니 같은데? 아 그럼 엄마가 그거 밑 1층에 깨다가 우산 두고 와서 문 잠겨 있다고 들고 너네 어머니 8940 맞니? 예? 아니 저희 어머니 아니, 아닌가 보다. 다른 분인가 보다. 그럼 얘들아, 봐봐. 난 xfx는 맞췄어. 자, 이제 무슨 짓을 해줄 거냐면, 얘를 요 놈으로 나누었을 때로 볼 거야. 왜냐면, 이 식과 저 식을 보면 몇 배 차이예요? 몇 배 차이예요? 4배 차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했던 몇 배 차이냐? 역수배다. 이거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일단 여기만 먼저 보자고. 괜찮아? 그래서 얘를 x 빼기 4분의 3 쓰고 괄호를 크게 열고 x, q, x가 남아있고요. x 그리고 뒤에 또 뭐가 있냐면 x 곱하기 r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됐나요? 네, 이런 상태야. 그러면 우린 생각해야지. 얘로 나눴을 때 과연 네가 나머지가 되니? 확인해 봐야겠지. 근데 얘는 상수에다가 뭘 곱했어? x를 곱했으니까 이게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근데 지금 나누는 식도 몇 차식이에요? 얘도 1차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덜 나눈 상태라는 거. 가능해요? 얘 덜 나눴구나. 그러니까 나는 저 나머지 x 곱하기 r이란 놈을 뭘로 더 나눠줄 거냐면 x 빼기 4분의 3으로 더 나눠주겠습니다. 그럼 얘는 1차. 여기 개수가 r이네요.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해줘야 돼? r 하나 곱해주면 되지. 그럼 r을 곱해주시니까 x 곱하기 r, 물론 rx가 좋겠죠. 에다가 빼기 4분의 3r. 가능해요? 그럼 위에서 아래 빼주시니까 쓱쓱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있어? 얘만 남아있네. 그러니까 나는 이 주황색 식에서 지금 뭘 구해낸 거냐면 천천히 따라오자. r 곱하기 x라는 것을 x 빼기 4분의 3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r이 됐고요. 나머지가 얼마인 거야? 4분의 3r인 거지. 이게 지금 요 식을 갖다가 우리가 더 나눠준 거죠. 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두 개를 짬뽕 시켜서 갈 겁니다. 천천히 쓸게요. x 빼기 4분의 3, 여기가 x 곱하기 qx. 그리고 저기 주황색 식이 이렇게 바뀌지? x 빼기 4분의 3 곱하기 r 더하기 4분의 3r. 되었나? 됐니?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나는 목표가 얘로 나눴을 때를 보고 싶었던 거니까 묶어주면 되겠네요. 묶을게요. x 빼기 4분의 3 묶어주시면 x 곱하기 qx가 그대로 있고 이 주황색 묶였으니까 누가 뒤에 들어가? r이 들어가지. 그치? 그리고 뒤에 또 누가 있어요? 4분의 3r이 되는구나야. 됐어?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을 해석을 하자. 나는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한 거냐면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몫이고 나머지다라고 쓴 거야.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몫이고 나머지다라고 쓰신 거라고요. 됐나? 근데 우리는 아직도 안 끝났어. 이래서 문제가 어려운 거야. 우리는 그 보라색을 누구로 나눈 걸로 보고 싶은 거야? 4x 빼기 3이지. 난 그놈을 x 빼기 4분의 3이 아니라 뭘로? 4x 빼기 3으로. 그럼 이거 지금 몇 배 돼야 돼? 그럼 몫은 몇 배 돼요? 그렇지.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4분의 1 괜찮니? 나머지 그대로. 됐니?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실제 몫은요. 여기다가 몇 분의 몇 해주면 돼요? 4분의 1 해줄 거야. 그럼 4분의 1 x 곱하기 qx 플러스 얼마까지? 4분의 1r. 그리고 실제 나머지는 위에 구한 나머지 그대로 쓰실 거니까 얼마다? 4분의 3r이 다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됩니까? 네,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에 정답을 찾아보시면 몇 번일까요? 4번이네요, 4번. 4번이네요. 되셨나? 얘들아, 어려워야 정상이야, 지금. 어려워야 정상이야. 내가 장담컨대 A반도 여기 진도 너네랑 비슷하게 나왔거든? 숙제를 냈는데 얘는 안 풀어줬어. 걔네도 아마 토요일날 질문일 거야. 당연한 거야. 어려운 거니까. 알겠지? 그리고 실제로 내신 시험 문제 중에 이 정도 레벨이면 내 기준으론 광역이나 뭐 인근 뭐 경북이든 어디든지 간에 이 정도면 거의 한 빵프로부터 100%까지 했을 때 거의 한 90% 육박하는 1단원 문제예요. 어려운 게 정상이고 어려운 내용 두 개가 다 꼬여 있는 거니까 X를 곱해야 된다는 내용과 나머지 조건 안 맞네? 더 나눠줘야 돼 라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니까 집에 가서 천천히 이 한 문제 복습하는데 30분 걸려도 괜찮아요. 내가 아까 정리해준 이쪽 바닥과 저기 내용을 같이 융합해 가시면서 요렇게 가는 거구나를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봐라. 빈출 내용이니까. 알겠니? 네, 여기까지 잠깐 1단락 하시고요. 지우는 정리하고 가세요.